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방산주들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번 주에 아쉬웠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보다 매수했던 금액이 더 많았던 한 주였는데, 그러면 오늘도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에는 고용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주목해볼 부분은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이었거든요.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또 실업률은 저번 달 대비 0.1%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조금 적어졌지만 그래도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은 조금 더 후퇴하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전망이 이번 주에 조금 더 강해졌는데, 그래서 이번 달 1월에는 29일에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이때는 거의 다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금리 결정은 3월입니다. 3월에도 동결 전망은 약 70%로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발표가 되는 물가 지표에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올해 초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흐름이 좋았는데요. 다우지수가 2.3%로 가장 크게 올라왔고, 나스닥은 1.9%, 그리고 S&P 500은 1.6% 상승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만에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으니까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계좌에서는 JPQ를 2주 더 매수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분배금만 계속 받고 있었는데 계좌에 들어가 보았더니 2주 정도는 매수할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주를 더 매수했고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JPQ는 이제 70주로 수량이 늘어났는데 또 분배금을 조금 모았다가 다음번에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QD보가 약 1% 정도만 수익이니까 조금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하락한다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환전하고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1월 분배금 받을 때까지는 이 수량을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는 올해도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도 16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는 4,6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월요일에 한국 시장은 무난하게 4,600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투자를 조금 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매를 했던 미래에셋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제가 목표로 생각하던 23만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3만원에 10주, 23만 5천원에 10주를 매도하였고요. 반면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번 주에 좋지 않은 뉴스가 연달아 나왔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량을 꽤 많이 늘렸는데 먼저 수요일에 60주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 오후에는 주가가 또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20주씩 총 4번 더 매수를 했다 보니까 80주까지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140주를 더 매수하였는데요.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즐거웠던 종목인 현대차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는 새로운 로봇을 공개했는데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공개하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 로봇을 향후에 공장에 투입해가지고 자동차 생산에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는 국내 어떤 로봇 종목들보다 더 뛰어난 자회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로봇 기대감이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로봇이 자동차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주가 주가가 크게 올라갈 동안에 우선주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
여하튼 현대차는 원래 계획하던 대로 조금씩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24만원까지 올라오면 5천원 단위로 10주씩 정리하고요. 이제는 현대차의 투자를 슬슬 마무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두 가지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조금 주었거든요. 먼저 홈플러스 관련된 뉴스였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홈플러스에게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이번 주에 돈을 조금 더 빌려달라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상환하기는커녕 더 빌려줘야 된다는 이런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22년도에 합병하기 전에 미리 알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얻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3년 전에 벌써 끝났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여하튼 이러한 두 가지 악재 뉴스가 연달아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 많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은 정말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진입했던 저의 입장으로는 다른 종목들이 전부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사주는 이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사고 있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하는 측면에서도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를 하면서 이제 수량을 240주까지 늘렸고요. 메리츠를 처음 투자하면서 원래 250주 정도 담아야겠다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목표 수량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10만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마지막으로 20주를 더 담고 일단은 매수를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현대차 90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10주씩 정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번 주에 물을 열심히 탔다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정도로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VT는 이번 주도 한숨만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 내내 주가가 내려왔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화장품 섹터가 반등하는 와중에도 결국 이 친구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을 탔던 가격보다 주가가 또 내려왔는데 여하튼 스트레스를 저에게 듬뿍 안겨주는 종목이니까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일단 여기서도 현대차 2우선주를 23만원부터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0주를 정리하였고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와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는 주가가 생각하던 가격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100주씩 물을 타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는데 물을 탔던 종목 중에 디엔오토모티브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장 초반에 디엔오토모티브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3,000원에 100주를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마감했는데 여하튼 위로는 28,500원부터 정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래로는 23,000원부터 물을 탈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가격으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디엔오토모티브도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 잔고를 보니까 여기는 현대차 우선주가 이제 40주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도 24만원부터 10주씩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키움 미국 고배당과 디엔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 플러스로 전환하였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이제는 600주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타이밍에 200주를 마저 매수하고 800주까지는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는 이번 주에도 배당락 영향으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가 11,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다시 물을 탈 생각이고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조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한국타이어도 추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56,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보니까 56,000원에 40주를 더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24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이제 55,000원부터 다시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55,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1,000원 단위로 40주씩 담고 총 400주까지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회복되길 바라보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계좌는 월배당 계좌이거든요. 최근에 담았던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여전히 2% 정도 손실 구간이지만 그래도 9,700원부터 매수를 할 계획이니까요. 이번 주는 물을 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종목은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추가 매수했던 종목은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친구들의 분배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5종목 중에 여기 코미커만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니까 분배락이 나오는 다음 주 14일에는 이 친구를 1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를 돌아보면 현대차 같이 기분이 좋았던 친구도 있었고요. 또한 메리츠 금융지주나 VT처럼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저의 계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주에 담았던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